서로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곳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격려하며 마음으로 하나 되어 소통하는 곳입니다. 건전한 여가 생활, 신체, 정신 건강 프로그램으로 보람된 노후 생활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소중한 노년을 복되고 아름답게 고흥 청춘 실버대학.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혹시 어르신들 겨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맞습니다. 바로 하얀 눈사람이죠.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 멋진 눈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죠. 다음 순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육으로 똘똘 뭉친 에너자이저 조경미 선생님의 나이야 걸어! 에너자이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옆으로 흔들흔들 잼잼잼잼 걸으면서 가슴을 이렇게 펴주세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그 다음 동작이 스쿼트, 허벅지와 하체 단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내리시고 옆으로 가면서 하나, 옆으로 가면서 앉았다 일어나면 하체 운동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제일 쉽게 손을 이렇게 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손을 펴시고 또 내리시고 그리고 전신 운동입니다. 이 달리기 운동이 우리 몸에 전신 운동으로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전신 운동 하시고 청춘아 와라 하실 때는 어깨 한쪽씩 둘, 셋, 네 번에서는 이렇게 뻗으시고요. 셋, 네, 그리고 나이는 숫자 뿐입니다. 자, 이렇게 부분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음악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이야 가라 저리 가라 청춘아 와라 이리 와라 너도 나도 외쳐봅시다 소리 질러 다같이 나이야 나이야 가라 우린 아직 청춘이란다 너도 나도 청춘이다 꿈도 있단다 세월 가도 청춘이다 달려가 보자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우리는 청춘 꿈이 있단다
청춘이다 꿈도 있단다 세월 가도 청춘이다 달려가 보자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우리는 청춘 꿈이 있단다 청춘아 와라 청춘아 와라 나이는 숫자뿐이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우리는 청춘 꿈이 있단다 청춘아 와라 청춘아 와라 나이는 숫자뿐이야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쓰디쓰고 다리단 인생의 노래를 들려준 행복 노래 강사 김춘주 선생님의 드라마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본명은 장민호 씨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가사를 보니까 사랑에 울다 웃다도 해봤고 그깟 돈 때문에도 울다 웃다 해봤고 또 이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있고 또 이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살이가 그렇죠. 이 드라마의 이 가사를 보니까요. 우리 인생살이가 너무나 험난한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설탕같이 설탕 어떻습니까? 설탕같이 달달하기도 하고 또 커피처럼 쓰기도 한데 바로 이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을 이 드라마의 노래로 초대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노래는 장민호 씨의 드라마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인생이 다 드라마와 같죠? 네. 자, 우선 머리 위로 올리고 빰빠밤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 사랑에 울다 웃다 해봤고 끝같던 웃다 웃다 해봤고 산 넘어 또 산 쉽지만은 않더라 사는 게 드라마더라 정 주고 약도 주던 세워라 세워라 별의 별일 많구나 드라마 내가 드라마 이 사연을 누가 알 텐가 설탕같이 달다가 커피같이 쓰다가 아하 우리 인생 드라마 자, 손 위로 올리시고 자, 우리 인생이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 산 넘었는 것 같은데 또 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인생들이. 자, 나팔 불고 사랑해 울다 웃다 해봤고 끝같던 웃다 웃다 해봤고 산 넘어 또 산 쉽지만은 않더라 사는 게 드라마더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코스모스 인성교육원 나삼수 원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전하는 행복강사 나삼수입니다. 우리는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답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강요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소통하는데 많은 이제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꽉 막혔다는 사람 우리가 만난 적이 있죠. 아, 저 사람 너무 꽉 막혔어. 저 사람은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해. 저 사람은 상대방을 생각할 줄 몰라. 그러면 소통이 안 되죠. 이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서로의 마음이 연결이 되고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가고 마음이 오고 이래야 참된 소통이 되면서 보람된 인생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이 노후도 참 이렇게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통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노년에 무슨 이혼이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정말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를 청산하고 이제 나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참 우리나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혼율이 정말 높거든요. 예. 그런데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큰 일 때문에 황혼이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 때문에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70대 노부부가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노부부를 본 그 재판관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킨집에 맛있는 치킨집으로 할아버지도 초청하고 할머니도 초청을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치킨 한 마리를 시키고 이제 할머니도 이제 나중에 오신 거죠. 그래 판사님이 그 이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지금 할머니가 오고 있는데 할머니 오면 그 제일 맛있는 부위를 할머니에게 좀 먹어보라고 권해보십시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할머니가 다 앉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여보 이거 한번 먹어보소. 닭다리를 턱 잡아가지고 할머니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닭다리 얼마나 맛있습니까? 닭다리 얼마나 쫄깃쫄깃합니까? 근데 할머니가 앉자마자 할아버지를 딱 째려보더니 내가 이래서 이혼하는 거야? 당신이 닭다리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닭다리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날 평생 당신 식으로 살았는데 나 내 식으로 살 거예요. 나는 닭다리 말고 닭날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당신 나한테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닭다리 좋아해? 닭날개 좋아해? 가슴살 좋아해? 목뼈를 좋아해? 어디를 좋아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할머니가 화를 막
확 내면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이제 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서로 이제 헤어져서 이제 집으로 이제 다 돌아갔는데, 그날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문자를 할머니에게 보내려고 문자를 막 이제 한 거죠. 근데 너무 막 가슴이 이제 아프고 참 답답하고 참담하고. 그래 이제 그 다음날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어디세요? 아, 여기 병원인데 혹시 이 할아버지 아시냐고. 아, 우리 영감이라고.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할아버지 핸드폰에 손을 꽉 쥐고 그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딱 열어서 보니까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하오. 내 지금까지 당신이 닭다리 좋아 안 하고 닭날개 좋아하는 줄 몰랐네. 내가 참 미안하오. 그랬고 이제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를 보내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버린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뭐 닭다리 좋아하나 닭날개 좋아하는 뭐 큰 문제가 아니지만은 작은 거 하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물어봐주고 의견이 어떤가 하고 또 들어봐주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부 사이에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부부 사이뿐 아니라 이제 부자 간에도 그렇고 모녀 간에도 그렇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도 그렇고요. 대통령과 국민 사이도 그렇고 이웃 사이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흘러야 되는 세계인데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은 큰 것 때문에 막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한번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상대방의 취향도 한번 물어봐주고 상대방의 입맛도 한번 물어봐 준다면 그런 불행한 일들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이혼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 대화로서 다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젊은 부부가 또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참 안타깝죠. 근데 왜 이혼을 했는가 보니까 물론 일부분이겠지만은 하루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감자를 맛있게 쪄서 이제 남편한테 갖다 준 거예요. 여보, 감자 드세요. 그리고 설탕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떡 쳐다보더니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나. 소금을 가져와라. 우리 집은 대대로 소금을 찍어 먹었다. 근데 아내가 이제 남편을 생각하고 설탕을 갖다 줬는데 그냥 그죠? 아내도 그렇죠. 아 그래요? 소금 갖다 드릴까?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노?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집안 가문까지 들춰지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둘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으면 그런 집안이냐 하면서 이제 집안 문제까지 이제 거론되면서 결국 그래 우리 이렇게 사느니 헤어지자. 그래서 이제 그 이혼 신청을 해서 이제 조정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남편이. 판사님은 감자를 어떻게 드십니까? 그냥 판사님이 소금에 찍어 먹는다, 설탕에 찍어 먹는다, 그걸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집안은 감자를 먹을 때 진짜 막 김치에 덜덜 말아가지고 그렇게 먹는다고. 여러분, 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나, 고추장에 찍어 먹나, 김치에 말아갖고 먹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르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싸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셨냐면 배추김치를 길게 쫙 길게 찢어서 먹느냐, 아니면 예쁘게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접시에 예쁘게 딱 놔가지고 젓가락으로 하나씩 깔끔하게 먹느냐, 그것 가지고 늘 밥상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김치를 쭉쭉 찢어갖고 먹든 예쁘게 이제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먹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70 나이 되도록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 싸움을 하셨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것인데, 김치라는 건 어떨 때는 그냥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쭉쭉 찢어가지고 숟가락으로 집어서 쫙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먹을 수 있고 저렇게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서로 양보를 안 해서 김치 가지고 늘 밥상에서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막힐 수도 있고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노년에 서로 마음이 흐르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소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이제 노부부가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농사 짓고 배추 농사하고 또 그리고 또 무 농사하고 이제 씨앗 종자를 심어서 팔고 그렇게 참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참 힘들게 고생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아내가 고맙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데 그 고맙다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보 고생했어, 고맙소, 그 말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할멈 고마워, 나 만나서 고생했어. 너무 쉽지만은 결혼하고 50년 가까이 그 말 안 하고 살아보니까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 큰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큰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큼 진짜 복된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서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 뿐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최고의 말이라는 거죠. 아니, 사람이 뭐 말만 해가지고 되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분노로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최고의 말을 하면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딱 하루만 그래 내가 눈 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어볼까? 딱 하루만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참 미안하네, 고마워, 자네 힘들었지, 때로는 자네 닭날개 좋아하는가, 닭다리 좋아하는가, 그렇게 한번 취향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놀라운 것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고 내 노후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또 최고 행복한 또 하루가 되셔서 그 최고 행복한 하루가 날마다 이어져서 한평생 내 인생 최고 행복한 날을 살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시고 살아가는 그런 노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강사 나성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올해 2020년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춘실버대학은 2021년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